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데요. 이 지원금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지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특히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온 국민에게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현황과 또 의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뭐니 해도 그 영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또 프리랜서, 또 뭐 학습지 노동자, 뭐 농어민들 이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분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준전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애고도 없이 우리들 곁으로 찾아와서 모든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멈추게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올스톱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침체되어 있는 또 쓰러져가는 자영업자들 또 그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익스파이 데이트가 그러니까 사용 기간이 8월 31일까지죠.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조금 좀 앞당겼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왜 자영업자를 위해서 또 골목상권을 위해서 정부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을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영업자들, 소위 골목상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동네에 조그마한 식당, 뭐 마트, 미용실, 뭐 과일가게, 생선가게, 뭐 야채가게 이와 같은 골목상권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 자영업자, 골목상권은 지역의 서민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지역경제도 붕괴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쓰러져가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그 하나의 방안으로 해서 현금성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본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처음에 그러니까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논의 단계에서부터 시작 단계에서부터 뭐 하위 소득 70%까지 뭐 지원을 해야 된다. 아주 그 열띤 논의가 있었죠. 그러한 과정에서도 저는 단언컨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상대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은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 아쉬우면서도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6월 1일자 행안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효과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더라고요. 보면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가구당 약 한 98% 정도가 수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해서는 한 94% 정도, 그러니까 약 한 13조 4,200억 정도가 5월 31일 기준으로 수령을 했으니까 거의 뭐 100% 가까운 가구당 아니면 금액이 지금 다 수령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본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은 비율인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지원금 사용처를 살펴보면 대부분 약 한 93.9%가 자기 동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골목상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거의 한 100% 정도, 뭐 100%에 가까운 그런 게 사용을 했었고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서 한 23% 정도, 그리고 또 직장 근처에서 한 12.9%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정부가 처음에 의도하는 대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의미가 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바로 골목상권에서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쇼핑몰과 대형 상권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했다. 응답하는 사람들은 8.5%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게 중복 응답을 했기 때문에 약간 수치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다음은 주요 사용 항목 보니까 식료품이 한 80.5% 정도, 그리고 생활용품이 63.5%, 또 외식 비율이 52.3%. 저도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병원비를 약 44.2%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외식에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40대는 교육 부분, 50대 이상은 생필품을 이렇게 구매하는 것을 지원금으로 나타났는데요. 분명히 이와 같은 수치만을 보더라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어떤 본래의 취지가 아마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정부가 기대했던 실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예, 많은 경제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오직 정부의 예산으로 경제를 정상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소수이기는 하지만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 언론에 자주 등장한 내용은요. 소고기값하고 돼지고기 삼겹살 값이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고, 그래서 무슨 이게 좀 부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와 같은 소고기 값의 상승,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의 상승은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일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단 수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상승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아주 의미 있는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지원이 된 5월 달이 4월 달에 비해서 경기체감지수가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뢰를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국의 소상공인들 2,400여 곳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4월에 비해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지수가 88.3으로 나타나서 한 14.5%, 5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체감 지수라고 하는 것은 100을 기준으로 해서요. 100 이상이면은 경기가 양호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100 이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 지수가 매우 악화됐다, 경기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14.5포인트가 좀 상승됐으니까 상당히 올라간 거죠.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음식업종이 77.0에서 98.5로 21.5포인트가 상승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문기술사업이 58.5에서 79.9, 21.3포인트, 개인 서비스업이 76.5에서 94로 17.4% 이렇게 순으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 수치에서도 나타났듯이 여행업과 같은 서비스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체감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상공인들도 우리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
피부로 느끼는 그 체감 경기는 아직까지도 정상이 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요. 지역별로 보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그 체감 경기 지수가 제주가 62.3에서 87.0%로 24.7포인트가 상승이 됐고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73.6에서 96.7로 23.2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은 71.3에서 88.4로 17.1포인트가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 이 전라남도 수치만 보면 96.7%, 그러니까 그 체감 지수 기준점인 100에 거의 도달했으니까 뭐 정상 수치로 도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시기상조고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말로 이게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은요, 전라남도가 이 17개 시군 가운데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소상공인들의 경기 체감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물론 정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남도와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말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그런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국민 대부분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아마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찬성을 하시죠. 그러나 일부이기는 합니다만은 무슨 뭐 물가 상승 또 국가의 어떤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뭐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또 미국이나 일본처럼 개개인들, 전 국민 모든 국민들에게 왜 지급을 하지 않느냐, 또 사용처의 제한,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안 되거든요. 물론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한을 둘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지역적인 제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그 불평, 또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정부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지금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정말 쓰러져가는,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 농어민들, 또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부가 이와 같은 정말로 좀 오버할 정도로 많은 현금성 그런 그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자라든지 사회계층이 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1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은 100만 원이 없으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이 지원이 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그런 그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적재적소에 좀 시급성을 요하는 곳에 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이렇게 보다 더 나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정부가 또 지자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만 보더라도 지금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지금 바람직하게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상황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준전시 상황, 대공황이거든요. 따라서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뭐 개선 방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딱 세 가지입니다. 타이밍, 시급성, 심리거든요. 먼저 경제에는 심리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경제가 악화됐습니다. 그러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
경제가 정상으로 오더라도 되돌아오더라도 소비자들의 그 위축된 소비 심리는 정상으로 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수치로도 나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때도 요즘 같은데 이렇게 주말 평일 때도 가까운 음식점 가면 과거에 비해서 4월달, 3월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손님들로 그냥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코로나19 사태 극복 과정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드라이브 스루, 진단 키트, 마스크 관련해서 우리가 K 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K 행정이라고 그래서 또 전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한 76%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한 반절 이상이 한류 때문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2020년도에 조사를 하면 아마 80%가 훨씬 넘을 것 같고요. 그중에는 한류와 더불어서 K방역 이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을 지불을 하고요. 이제 4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이 됐죠. 일본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10만엔, 113만 원 정도. 이건 전 국민 대상으로인데요. 개인당 지급이 됩니다. 4월 30일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지금 재난지원금이 지불이 시작이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최대 1,200달러 그러니까 148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5개월 이상 걸릴 거다. 미국 같은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그 기사를 쓴 거를 제가 봤는데요. 여기서 지금 눈여겨볼 것은 5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령 그 비율이 약간 80% 정도 됩니다. 5월 10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19%입니다. 벌써 4배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확실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정부 여당에서는 또 최근에 특히 이제 여당 쪽에서 기본소득제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이건 이제 정부의 입장이죠. 아직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어떤 그런 상황은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다. 또 이번 올 한 해 경제 성장률이 0.1% 정도 되니까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세의 실시는 좀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IMF나 세계은행에서는 올 전 세계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이미 마이너스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거두지 않을까 싶은데 따라서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위기적인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도우는 그런 그 의미가 매우 강하거든요. 따라서 시간적인 그런 그 문제지 좀 시간이 지나면 기본소득제 관련해서는 분명히 좀 실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와 국민이 기대하는 효과를 위해 더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